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이 검찰 수사단이 윤중천 씨를 구속영장 기각 뒤에 처음으로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중천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혐의를 받는 것이 결국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되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 아시다시피 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해 있는 사건,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그 진상조사단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가지고 조사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던 것은 예전이 아니고 네. 그 이후에 이 윤중천 씨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업에 관련해서 돈을 사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결국 그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각을 당했다라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별건 수사였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부른 것은 기존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각된 사유 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불러서 조사했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증을 하기 위한 그 조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더불어서 최근에 보면은 개인 비리를 넘어서 네. 지금 여전히 이제 2008년 전으로 해서 김학의 전 차관과에 있었던 이 성접대 관련되는 뇌물 또 돈을 수천만 원 줬다는 뇌물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네. 아마 계속적인 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마디로 예전까지는 이제 우회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전공법으로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되는 뇌물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중천 씨가 오늘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중견그룹 회장에게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중견그룹 회장과 윤중천 씨는 어떤 관계인 건가요? 이 사람의 이제 성접대 의혹은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지금 김학의 이제 차관 그 사건은 2008년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주요 증인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과 이제 지금 윤 씨 같은 경우에 강원도 원주 별장의 등기부등본에 아마 그 별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린 게 아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과 윤 씨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던 와중에 네. 또 목동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또 사업이 구상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320억을 또 빌립니다. 그런데 불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동 131번지 개발이 불발되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도 많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제 계약을 계약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약정서 같은 게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데 구두 계약만 맺고 결국에는 수백억짜리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다. 네. 일종의 이제 불발이 됐으니까 사기 혐의와 연관된 것들을 지금 이제 조사를 하던 와중에 등장한 사람이 지금 이제 중견기업 회장의 이 씨라는 분이신 예.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근데 보통 이렇게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수백억대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구두로만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좀 사실 납득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쉽게 말하면은 악어와 악어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지의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치권의 어떤 손이 필요한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윤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치권이나 힘 있는 사람과 연락이 된다.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어떤 혐의가 어떤 사업 자체가 구체화될 때에 서면으로 하고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형님 동생 하는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계약서 없이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목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도 요지 중에 요지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목동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을 비롯해서 이 고급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도 개입을 하고 또 수백억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서면을 통해 가지고 약정서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2013년 당시에 그 검찰과 경찰 수사 기록을 봤을 때는 그와 같은 물적인 어떤 그 계약서 이런 것 없이 네. 했다는 것은 결국 뭔가 뒤에서 로비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의혹, 바로 그런 것이 이 YTN 보도의 핵심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단순히 그냥 사업적인 파트너가 아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윤중천 씨가 이 회장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건데요. 이 그룹 전 직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중천 말에 의하면 최소한 비디오 테이프가 3개는데요. 뭐 수영장에서 찍고 뭐 뽀뽀하고 같이 칵테일 잔 들이대고 사진은 뭐 수십 장 됐었습니다. 자기 개인 그 어떤 성적 취향을 위한 거를 법인으로 비용 처리한다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면 좀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법인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네, 비디오 테이프가 3개나 될 정도로 뭔가가 좀 많이 담겨 있다라고 지금 이 직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회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뭐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그 뭐 중견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윤 씨의 이제 어떤 성접대와 연관된 그런 이제 행위는 네. 상당히 우리가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도 봤던 굉장히 흡사한 이제 방식으로 범행 수법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신의 원주 별장으로 이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 결국은 여성들을 불러가지고 네. 성접대를 하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찍어놓고 예. 그리고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를 하면서 어디론가 이제 숨겼는데 나중에 필요하려면 그것으로 아마 협박을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아마 비디오 테이핑을 다 해놓은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 비디오 테이프이 당시에 여러 사람에 의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복제가 돼서 보관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김학의 씨의 사건에서도 지금 뒤늦게 이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을 최근에 확보를 했다는 걸로 네. 봤을 때 아마도 지금 이 이제 중견기업의 회장이신 이 씨를 수사를 하다 보면 예. 예컨대 그런 동영상을 공유한 사람들이 등장할 거고 어떤 식으로 이제 파일들이 공유가 돼 있는지 저장돼 있는지 숨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가 사실 있는 거죠. 예. 네. 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과 약간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윤중천 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 게 아니냐, 동영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 이런 동영상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지금까지 그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그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 그 사건의 패턴, 이것과 이 사건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네네. 결국 이 사건이 실체적인 진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이 그 윤중천 씨가 로비를 하고 뭔가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성접대를 하고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한마디로 쌍둥이적 사건이 아닌가 이런 그 의혹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그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는 각종 비디오, 동영상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 회장과 관련해서도 네네. 나왔다는 점에서 예. 앞으로 그 이 윤중천 씨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네네. 통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이 윤중천 리스트 그리고 또 다른 동영상이 공개가 됐다라는 내용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윤중천 씨의 별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이후에 이 별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사실상은 윤 씨가 이 별장을 무단으로 점거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별장 명의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또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라는 사람을 이제 내세워서 경매를 받게 하는 거죠. 나중에 자기가 다 환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씨가 이제 계약금을 내고 그리고 그 이제 나머지 거에 있어서 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받은 거죠. 누구든지 두르기만 해보래요. 다 총으로 쏴죽이고 못 살게 만든대요, 지가. 일단 이 실질적으로는 윤중천 씨가 이 별장을 점거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윤중천 씨의 별장 6채 가운데 4채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 별장 세주인은
사실상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씨의 지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10억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에 예. 결국은 본인이 이제 그 뭐 별장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 두 명이 그 네 채, 6채 중에 4채를 이제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윤준청 씨가 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본인의 딸 결혼식도 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도장이랑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위조를 해가지고 펜션 영업까지 하고 네. 예, 이러는 와중에 한 채가 마저 또 경매로 넘어가는데 네. 그 한 채 마지막 이제 뭐 5번째 그 별장을 경매를 받은 사람은 이 이제 뭐 어떤 저 별장을 봐주는 사람이 윤 씨 쪽 사람이 한 분 있었나 봐요. 네네. 그 사람에 의해서 관리인이 물도 다 못 쓰게 하고 상수도 하수도 다 잠궈 놓고 전기도 못 쓰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저기서 생활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결국에는 뭐 고소고발 사태에 이르게 됐겠죠. 네. 그런데 2013년에 지금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별장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뭐 투자도 받고 이랬는데 그렇죠. 그런 예. 사건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게 이제 2013년 예컨대 지금 검찰과 관계가 좋았던 그 시절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진술인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중천 씨가 상당한 재력가인 줄 알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도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 어떻게 이런 그렇습니다. 일이 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이 사실 사기라 뭐 결국 투자를 했는데 그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호화별정을 가진 재력가다라고 믿고 그 윤중천 씨에게 그 상당액을 그 투자를 했는데 네. 결국 돈 다 떼이고 한 푼도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해서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사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기소돼서 처벌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피해자들 그 항변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 부분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은 이게 투자이냐 아니면은 사기이냐 이것이 결국 그 백지장 한 장 차이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우리가 그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케이스는 예. 10건 중에 2~3건이 되는 케이스가 어렵습니다. 예. 결국 그만큼 이제 사기죄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그와 같은 것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하게 어떤 그 처벌도 못하게 하고 피해 그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없지 않은데 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번지르르한 말투에 속아서 했지만 처음부터 그와 같이 그 투자한 돈을 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딱 떨어지게 입증을 못했는 그런 부분이 아마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재판에 넘기지 못한 그런 어떤 어이없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이번 그 뭐 사기 사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윤중천 씨를 오늘 검찰이 다시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은 영장이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오늘 여기에 대한 보강 수사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지난번에 그 영장을 청구를 했는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개인적으로 사기를 했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 수사와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는 전공법을 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윤중천 씨 개인의 어떻게 보면 뇌물 수수, 뇌물을 김학의 장관에게 뇌물을 줬는 그 혐의,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성폭행을 했는 혐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불러서 조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겠지만 핵심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김학의 차관과 2008년 전후 아니면 그 이후에서 뭐 이 강원도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역삼동에서 있었던 여성들과의 어떤 공동 폭행, 성폭행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